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날씨 조금 더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수국. 참 이쁘고 좋고 또 가격도 좀 비싸고 한데 참 이걸 어떻게 잘 꽃도 피우고 오래 볼 수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순서. 첫 번째, 전종 방법.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중요하죠. 두 번째, 물 주기. 이게 뭐 정해진 날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은 있는 거고. 세 번째, 저온 처리. 이거 참 모든 꽃에 다 적용되는 그런 적정 온도가 있잖아요. 무조건 따뜻한 데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추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뭐 전에 있던 싹이 어떻고, 전년지가 어떻고, 올해 새로 나온 싹이 어떻고, 신년지가 어떻고,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신 수국이 거의 8, 90%가 다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잘해도 전년지, 신년지 잘못하면 꽝이에요, 꽝. 도라무 탈이라는 얘기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칩니다. 또 끝으로 전년지, 신년지 이거 신경 안 쓰고 키우는 미국 수국, 스모스 수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키리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 수국은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래에 들어왔으니까. 물론 시간은 됐더라도 많이 퍼지질 않았어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번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수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오늘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또 늘 강조하지만 아파트나 원룸 또 주택 토방 같은 데다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꼭 분갈이 할 때 분갈이 용토에다가 가는 마사를 30 내지 40%를 꼭 섞어서 웃자람이나 또 아니면 너무 키만 큰 데든지 이런 일 없도록 꼭 잊지 마시고 꼭 섞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물론 정지화면이 보시기는 좋아요. 하지만 리얼하게 현장에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 영상을 보시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이런 건 좀 감안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다 하고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6월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요새 며칠 조금 시원하더니 다시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인데요. 자,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꽃, 7월 꽃 그러면 화단에 보통 수국이 제일 많이 피는 계절이죠. 물론 아파트 베란다나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수국이 3, 4월에 늦어도 5월에 다 펴버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수국이 굉장히 지저분한 집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 집은 피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펴? 근데 저희 집은 잘 펴요. 자, 지금 여기 노지입니다. 노지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어요. 겨울에 찬바람, 작년 2020년 겨울처럼 아주 춥지만 않으면 남부지방은 뭐 거의 신경 쓸 일이 없고 아주 칼바람만 아니고 그늘이거나 뭐 이런 데만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부 뭐 대전이나 요 중부 산간지방 뭐 저런 데 뭐 추불이든가 뭐 이런 뭐 그런 데는 좀 추운 데는 겨울에 꽃눈이 죽어버려요. 꽃눈이 죽으면 봄에 까맣게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꽃눈이 죽어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직포나 지피나 뭐 가랑잎이나 이런 걸 싸가지고 비닐을 덮어 주셔도 돼요. 꼭 보온을 해 주셔야 그 다음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한 분이 야 우리 집은 산골인데 다른 데보다 추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좀 칼바람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는 꼭 보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국은 보통 뭐 꽃 피우는 방법이 뭐 제일 중요할 게 5가지 뭐 3가지 이러는데 가지수는 물론 뭐 더 나열하면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전정이에요. 전정, 순 자르기, 순치기. 수국도 그렇지만은 무슨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장미, 철쭉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나무가 뭐 1년이나 2년 이렇게 작으면 물론 하원에서 이렇게 파는 거는 그 사람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1, 2년 돼도 꽃이 잘 핍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노지하고 이제 아파트와 베란다 원룸을 위주로 하겠지만 주로 원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나무가 너무 적으면 올해 안 피면 내년에 펴요. 그 너무 애터져 하지 마시고 자꾸 순자르기 막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르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꽃이 파란색이잖아요. 지금 이게 초록색 파란색이죠. 파란색 꽃이 펴가지고 점점 색이 탈색이 되면 이렇게 변해. 이렇게 원래 이 색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한 나무예요. 이게 한 나무 이렇게 변해다가 나중에 이게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색깔이. 그럼 그때는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여기를 물론 안 잘라줘도 되는데 잘라주시면 어딜 자르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이파리 다음 밑에 여길 자르는 거예요. 여기 요거 요 꽃대 밑 이파리 요 밑에 여길 잘라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좀 미리 잘라도 상관없어요. 꽃이 보기 싫으면 그냥 미리 잘라세요. 꼭 초록색 아니더라도 초록색으로 변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갈색으로 변하거든요. 그 여기 보면 작년에 진 게 남아 있나 모르겠네. 여긴 없나요? 네, 그 갈색으로 이제 변해 나중에는 마지막에 막으로 나온 건데 그때까지 가지 말고 그때쯤 잘라주시면 이제 영양분도 다 축적이 되고 하니까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안 잘라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노지 같은 경우는 안 잘라줘도 좋은데 집에서는 잘라줘야 더 좋습니다. 뭐 정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온도 때문에 그런데 이 수국은 노지 기준으로 8월 전에 잘라야 돼요. 8월이 넘어가면 꽃눈이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꽃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달 되면은 여기에 꽃눈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여길 만약에 자른다. 그러면 꽃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꽃 안 나오지. 봄에 또 이걸 계속 잘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싹 받는다고. 그러면 평생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안 나와요? 봄에 맨날 잘라준다는 거예요. 아니 꽃눈이 7, 8월에 늦어도 8월까지 그때 형성이 돼가지고 이미 이게 들어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잘라버렸으니 무슨 꽃이 나옵니까? 꽃 안 나오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차라리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서 크면은 그냥 한번 확 잘라주고 뭐 6잎을 잘라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볼지 아프니까 확 자르고 1년 동안 꽃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그게 안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이후에 자르면 꽃눈도 없고 차라리 안 자르는 게 편해. 자르지 마세요. 두 번째, 수국은 말 그대로 물 숫자예요. 물을 잘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봐서 보면 막 쭉쭉 주고 막 그러지만 베란다는 조그만 화분에다 심다 보면은 물이 빨리빨리 말리거든요. 그래서 꽃 필 때 보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건 한 꽃 필 때는 하루나 이틀 만에 한 번 흠뻑 주는 거고 뭐 말로면 더 빨리 줘야 되겠죠. 또 꽃이 진다면 3, 4일에 한 번이 기준이에요. 근데 세상에 기준이 그게 딱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나 그다음에 화분 크기, 흙을 뭘 썼느냐, 나무가 얼마나 세력이 좋냐 다 다르잖아요. 기준으로 그러면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물 주기를 잘해야 돼요. 자꾸 마르거나 그러면 왜 작년에 안 그래도 올해는 자꾸 말라? 그러면 화분이 작은 거예요. 평소보다 빨리 마르는 수가 빠르면은 화분이 적은 거니까 지금 6월이야. 6월 말 다 돼갑니다. 빨리 6월 전에 분갈이 해주세요. 아파트 베란다 원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주택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꼭 해주셔야 돼요. 화분에다 키우시는 분들, 토방에 놓으시는 분들은 왜 자꾸 더 빨리빨리 말릴까? 그러면 빨리 분갈이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하나 지금 6월이잖아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뿌리 안 다치게 살짝 빼가지고 살짝 빼서 잘 빼면 뭐 크게 안 문드러져요. 막 흙 털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6월이에요. 살짝 해가 조심조심해서
좀 큰 화분에다가 딱 분갈이 해주시고, 자기가 있던 데보다는 약간 반그늘로, 항상 그렇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뭔가 암만 조심조심해도 뿌리를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거든. 그러면 몸 굳히기 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베란다 바깥에 있으면 약간 창 쪽으로 안쪽으로 넣어서 몸 굳히기를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또 이게 노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남부나 중부 이렇게 저 아주 뭐 포천 무슨 강원도 저 뭐 철원 이런 데 아니면 그렇게 추위에 뭐 노출 안 시켜도 자연히 그냥 되고, 또 저온 처리가 되는데 아파트나 원룸 같은 데는 저온 처리 안 해주면 꽃이 안 펴요. 그냥 맨날, 제가 전에 그랬죠. 허브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베란다나 뭐 이런 창가나 이런 데는 좌우지간에 최하 10도 이하가 겨울에 돼야 돼요. 그래야 저온 처리가 돼서 꽃눈이 그 안에 정확히 더 형성이 잘 되고, 봄에 된 다음에 이제 휴면기 들어갔다 봄에 다시 제대로 꽃이 나오는 거거든요. 베란다 그런 데서는. 근데 그거 추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자꾸 거실로 들이고 뭐 어디 뭐 보일러실로 들이고,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수국이 이게 영하 뭐 10도 된다 해도 얼어 죽는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 날씨가 몇 번씩 뭐 한 며칠씩 오래되기 전에는 절대로 얼어 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 뿌리로 완전히 내렸을 때, 처음에 노지에 심거나 이럴 때는 물론 뭐 보온을 해줘야 되지만,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이지 마시라는 거 아셨죠? 절대로 들이지 마세요. 그럼 우로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은 확장형이야. 확장형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밖으로 내놓으세요. 창 쪽으로 몰아 내놓으세요. 좌우지간 밖으로 내놓으세요. 창 밖으로 못 나가니까 뭐 남부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중부지방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가로 최대한 몰아내고, 둘째, 이제 베란다에서 그 열대식물, 물론 뭐 아주 열대는 안 되겠지만 좀 따뜻한 게 자라야 되는 식물하고 같이 키우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저온 처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수국을 하자니 적에 죽고, 좀 열에 약한 것을 키우자니 수국 꽃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열 처리가 이게 좀 너무 저온 처리가 안 되면 꽃이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꽃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작은 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후가 돼서 여기 노지인데 지금 물이, 어저께 비가 왔는데 그저께, 이거 저녁에 되면 또 원위치 되거든요. 생생해요. 그것도 주의를 좀 많이 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집의 그 저온 처리는 아마 베란다나 그렇게 딱 하시면 되겠고, 자꾸 원룸도 방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뭐 아파트 베란다 이런 데는 극한의 추위에서 그렇게 뭐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문을 열어놓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 수국은 딱 세 가지예요. 전정, 필요 없으면 하지 마라. 능력 안 되면 하지 마라. 둘째, 물 주기. 물은 자꾸 끊기면 안 되니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니까 그거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원룸 같은 데는 너무 따뜻한 데로 끌고 들어가지 마라. 뭐,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 거실 같은 데 뭐 반바지 입고 그냥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수국 갖다 놓으시면 안 돼. 아파트 베란다는 내모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까 그 보온해 주라는 건 특히 있었고, 그럼 나무가 너무 어리면 또 안 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오래된 게 있어요. 큰 거, 워낙에 덩치가 크면 30%만 펴도 굉장히 많이 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꽃이 잘 안 펴. 이런 거는, 이런 게 많으면 한 30%, 40% 정도를 바싹 잘라주세요. 이 밑에를,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저 밑에를 바싹 잘라주셔야 돼. 이 위에 자르지 말고, 이게 살았더라도 저 밑에 이런 데를 바싹 좀 잘라주셔가지고, 이건 바싹 잘라도 괜찮습니다. 어린 건 잘라주면 안 되죠. 그럼 꽃눈이 또 안 나오니까 바싹 잘라주셔가지고, 영양분이 골고루 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꽃이 이제 뭐 청색으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게 색깔이 변하는데 완전 흰색은 안 변해요.
붉은 거고 청색만 보내는데 요거 다음번에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뭐를 썼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전년지하고 신년지가 있어요. 전년지는 뭐냐면 작년에 났던 순에서 꽃이 피는, 올해 피는 걸 전년지라고 그러고, 신년지는 매번 피는 걸 신년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다 신년지, 전년지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건 올해 꽃이 폈잖아요. 그럼 작년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올해 꽃 안 핍니다. 신년지는 뭐 올해 이건 새로 나온 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에 여기 순이 나왔다가 이 목질화 된 다음에 올해 이게 올라와서 꽃이 핀 거예요. 잘 보세요. 구분이 돼요. 이렇게 짧아. 보이시나요? 구분 잘하세요? 전년지는 여기가 이렇게 목질화 돼가지고 요 위에 올라오는 요 순이 여기 얼마 안 돼요. 순 보시면 잡아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개에서 핍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요거 보실래요? 자, 여기 전년지예요. 작년에 요거까지 겨울에 이제 떨어져서 올해 새로 자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보통 이 정도에서 핍니다. 그러면 신년지는 뭐냐면 올해 여기서 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근데 이건 신년지가 될 수 없는 나무예요. 미국 쑥이나 미국의 그 스무스라는 거하고 오크리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신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꼴 피는 얘는 피는 거 얘. 이거. 얘는 뭐 몇 개 뭐 보세요. 지금 잎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나왔어요. 이거 더 자랍니다. 근데 여기 올해 꽃이 없어. 이건 내년에 피는 거예요. 이거 자르시면 안 돼. 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자르면 올해 꽃 안 핀 이 대를 잘라버리면 가을이나 무슨 뭐 순치기 한다고 이걸 가을이나 봄에 잘라버리면 꽃 없어요. 꽃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 자라잖아요. 쭉 더 자라가지고 가을에 순이 져버리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신년지 새로 난 이 새싹이 여기가 된다고. 그래갖고 봄에 요거 순이 한 네다섯 개 나가지고 여기서 네다섯 개가 여기는 목질화가 됐겠죠. 여기서 네다섯 개가 돼서 여섯 일곱 개 될 수 있어요. 성장이 빠르면 여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년지 신년지가 있는 옛날 종자들은 다 대부분이에요. 8, 90%가 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을에 무슨 뭐 순치기를 8월 전에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거 꽃 안 펴. 잘못하면 꽃 안 핍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마세요, 이런 거. 차라리 그냥 다 모르면 이거 놔두세요. 이거 자르지 말고 이거 내년에 분명히 어서 꽃 펴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이걸 전년지 전에 이게 얘가 이런 식으로 있다가 여기서 이게 나와서 올해 꽃핀 거고, 요거는 내년에 여기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위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전년지 신년지 됐죠? 그래서 우리 집에 꽃이 어떻게 해서 피나 그걸 잘 관찰해 보시면 금방 구분이 가요. 대부분 아마 가지고 계신 게 다 이런 식으로 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핀 거 있고 안 핀 거 있고, 핀 거 있고 안 핀 거 있고. 그런데 왜 하원에서 온 건 다 펴요? 그거는 전년지 그걸 다 없애버리고 전년지만 두고서 꽃만 펴고 신년지는 잘라버렸거든요. 하원에서 핀 것은. 이해가죠? 자, 그래서 전년지가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종류가 뭐 빅리드, 몹리드, 레이스캡, 마코르필라, 세레타. 이거 다 종류 구분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못해요.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초여름에 핍니다. 6월에서 7월. 거의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6월에서 7월에 피는 거는. 미국 수국 같은 거, 뭐, 앤드레스 스무스라든지, 앤드레스 썸머라든가, 스무스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마구 펴. 순치기도 쉬워요, 그런 건. 근데 지금 그것은 꽃동아리도 굉장히 큽니다. 아주 뭐, 이만해. 뭐, 애기 머리통만 해, 그냥. 뭐 이 정도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한 1,500배 돼요,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아마 그게 많이, 그건 추위에도 좀 더 강하고, 많이 아마 퍼질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전종 뭐, 가을에 막 해도 돼요. 그래서 오크리프라는 것은 떡갈나무처럼 이렇게 삐죽한데 꽃이 삼각형으로 그 나무 목수국에 비슷하게 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수국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설명이 완벽했는지 몰라도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아파트나 베란다 그다음에 원룸에서 수국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겨울에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발 좀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늘 수국 부족한 거 있으면 다음에 삽목하고 또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의 계절입니다. 6월, 7월 통영 저구항, 부산 태종대, 해남, 또 신안 도초도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있죠. 휴엘이 제일 유명하죠. 휴엘이 다음에는 통영의 저구항이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통영의 그 유명한 소매물도 가는 배를 타는 그 항구거든요. 제가 가게 되면 다음번에 수국 천국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